자, 이어서 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체크해보면서 전략과 종목 정비해보는 시간입니다. 교보증권 김효진 대리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요 투자 뉴스 화면을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들어 꾸준히 감소하던 비투 규모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 4일 기준 18조 8,390억 원으로 집계되며 지난달 15일부터 15거래일 연속 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침수 피해에 정부가 오늘로 예정됐던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미뤘습니다. 이번 공급 대책에는 민간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자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법안은 내년부터 미국 내 생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글로벌 업체들은 당장은 탈중국 실현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2차 전지용 전고체 생산기업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2023년에서 2024년 상장을 목표로 IPO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IPO를 위한 대표 주관사와 공동 주관사로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닭고기 전문업체 하림이 바이오 신사업 진출을 위해 제노포커스 인수를 추진합니다. 하림은 제노포커스 최대 주주 등 경영진이 보유한 지분 34%를 인수할 계획입니다. 버킷스튜디오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조달을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희비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처리에 들어갔죠. 이에 따라 배터리나 전기차, 태양광 같은 국내 친환경 섹터는 이제 수혜가 예상되지만 자동차 업계는 지금 비상이 걸렸다 이런 기사가 뜨고 있더라고요. 지금 대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관련해서 수혜 섹터와 피해 섹터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내용 한번 진단해 볼까요? 네, 저도 어젯밤에 이제 기사를 좀 살펴봤더니 기사는 이제 굉장히 우려스럽게 이제 좀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판단하는 부분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국 완성차에게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한국 배터리 업체에게도 어떤 수혜가 본격화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구매자당 친환경차 보조금이 10년 정도 연장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중고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어떤 차량 가격 부담이 완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전기차 제조업체당 한도가 풀렸다는 점, 이런 점 등을 말미암으면 미국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젯밤에 전기차 관련주들이 올랐잖아요. 하지만 이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세부 규정이 강화가 되면서 이를 맞출 수 있는 업체들 위주로 수혜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관련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북미 내에서 북미 내 현지에서 전기차랑 배터리 생산 시설의 필요성이 점증할 것이다라는 부분인 거죠. 근데 한국은 미국과 FTA 대상 국가이고요. 그리고 한국 완성차들도 이제 미국 내 공장을 건설을 할 것이고 배터리 핵심 공급 업체들 역시 미국 내 공장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맞추기 수월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 완성차의 기회 요인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차 보조금 대상 전기차는 장기적으로 배터리 부품, 그러니까 양극재나 음극재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배터리 부품의 100% 그리고 핵심 원재료, 리튬이나 니켈 같은 핵심 원재료의 80% 이상을 미국 및 FTA 국가로부터 조달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부품과 원재료를 우려 외국 집단으로부터 조달을 할 때에는 애초에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핵심 부품 75% 이상을 북미에서 조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이 USMCA라고 이 FTA보다 조금 더 이제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간의 어떤 자유무역 협정인데요. 이것에 의해서 향후 전기차 업체들이 미국 내 배터리 수요는 현지 밸류체인을 구축 중인 한국 배터리 업체들로 집중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SK 온이 발표한 이 중장기 미국 내 생산 능력 합산은 약 380kW이고요. 이는 전기차 대수로 환산을 하면 약 420만 대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현재 한국 3사 외에 미국 내 생산 시설을 보유한 업체는 일본의 파나소닉이 유일한데 현재 규모가 약
40기가와트 그러니까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완성차에는 기회 요인 그리고 배터리 업체에는 어떤 수혜가 본격화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도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가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자, 그럼 현대차 주가 지금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봐도 좋을까요? 시장에서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해석이 또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빠져준다라면 저는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배터리 관련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봤고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에코프로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 안에서도 양극재 전구체를 도맡아 만들어내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IPO 착수 소식 한번 터치해 볼 텐데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얼마나 괴물같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곳이냐면요. 작년 영업이익이 176억에서 올해는 지금 780억 원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2차 전지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전구체 산업. 먼저 내용부터 점검을 해보면서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시점이 사실 2023년, 2024년으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에코프로가 지분율 51%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룹 가족사로 양극재 핵심 재료인 전구체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니켈계 양극재 생산 기업인 에코프로 BM이슬 전구체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2017년에 설립된 기업인데 이 상장과 관련된 이슈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지금 전구체라고 이제 짚어주셨는데요. 이 전구체가 중요한 이유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구체는 양극재 내에서 원가 비중이 약 70%에 달하는 매우 안정적인 수급이 필요한 그런 재료인데요. 현재 그 전구체 조달이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급 측면에서 전구체에 대한 투자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기술 방향성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구체 자체의 기술력이 양극재의 밀도 향상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구체의 기술력이 양극재 기술력 향상과 맥을 같이 해서 어떤 내재화에 대한 경쟁력이 향후 부각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단순 전구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재활용 등 어떤 밸류체인의 확장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부여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요거와 관련된 지금 상장되어 있는 종목에서 수혜를 볼 만한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E&D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연초에 다른 분이 또 여기서 E&D를 아마 추천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E&D 지금 2차 전지 전구체 공장의 증설로 어떤 본격적인 성장 국면을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객 맞춤형 전구체 제조가 가능한 유일한 전구체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소입경에 특화돼 있고요.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양극재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작 원가의 40%, 전구체는 양극재 제작 원가의 7, 80%를 차지하는 핵심 소재인데 이 중대형 2차 전지 고밀도화를 위한 어떤 소입경 전구체 설계 및 생산 레퍼런스를 E&D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기에 양극재 업체인 유미코어사하고 전략적인 제휴, 독점 공급 계약으로 지금 이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연산 1,000톤 수준의 캐파가 올 상반기에 5,000톤으로 증설이 완료가 됐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연산 2에서 3만 톤까지 늘릴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니켈을 통한 고용량, 고출력, 어떤 배터리 생산에 유리한 이 소입경 전구체는 글로벌 배터리하고 완성차 업체의 관심을 받고 있어서 2차 전지 부문 매출이 증가가 기대될 때 같이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려아연도 하나 더 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은 이제 물론 얼마 전에 있었던 삼자 배정 한화그룹의 투자와 관련된 이슈로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고려아연도 지금 LG화학과의 합작법인을 통해서 연산 2만 톤 규모의 2차 전지 양극재용 전구체 생산 공장 건설에 올해 착공하고 2024년에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8만 톤에서 2026년에 26만 톤까지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포스코케미칼부터 고려아연, LG화학 같이 뭐 양극재 한다는 기업들은 전구체까지 생산을 해서 수직 계열화 달성에 열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수급 유입이 지금 심상치가 않은데 이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고기 하림의 바이오를 향한 도전 소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하림이 2분기 실적도 잘 나왔거든요.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딱 2배가 늘었는데 본업도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 기업을 인수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효소 업체인 제노포커스를 인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국내 이제 할인에 대해서는 사실 이 뉴스에 대해서는 저는 제노포커스를 인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롯데그룹도 지금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가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아직은 조금은 의심스럽고요. 네.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는 할인 어제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실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싶고 그리고 CJ제일제당도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할인 같은 경우는 국내 개육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매출은 대부분 내수에서 99% 발생을 합니다. 매출 비중 보시면 신선육, 육개 사업이 한 60% 정도 되고요. 육가공 냉장식품 부분이 한 12%인데 포인트 기사에는 보면은 전북 익산에 준공한 스마트 공장의 생산성이 올라간 것이 실적 개선은 이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제가 보는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국내에 공급되는 이 생계의 가격이 물가 인상에 따라서 매년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곡물이나 사료 같은 원자재 값이 급등을 하면서 그 폭이 더 커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사료의 경우 1kg 기준으로 2020년에 395원이었던 것이 사료 값입니다. 2020년 395원이었던 것이 지난해는 477원 기록을 했고 올해 1분기에는 547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그것을 생계 가격에 엎었다라는 것이죠. 생계 가격 또한 1kg 기준으로 2020년에는 1280원, 2021년에는 1288원, 그리고 올해는 무려 1757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무더위가 극에 달하는 7월, 8월 달이 최대 성수기로서 연중 가장 큰 매출이 발생하는 시기인데 지금 원자재 값, 곡물 가격 상승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매출 그리고 우리의 물가에 이렇게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들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CJ 프레시웨이도 말씀을 드렸고 제일제당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였나 혹은 2주 전이었나 삼양식품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CJ제일제당 어제 실적 발표했거든요. 2분기 연결 실적 매출액 7조 5천억 원 기록했고 영업이익 5,043억 원. 시장의 기대치가 사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상회했거든요. 굉장히 호실적을 보였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3분기도 이러한 호실적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CJ제일제당 근데 주가는 최근에는 그렇게 재미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실적 대비해서 PER을 따져보자면 역사적으로 하단에 위치한 한 9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비비고라든가 이런 브랜드력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이 높아진 위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정성 이런 걸 고려를 할 때 지금은 어떤 매력적인 좀 투자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시니까 그 라면 수출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삼양식품도 어제 좀 강세를 같이 보였는데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어제 투자뉴스 시간에 다뤘던 K라면 역대급 수출 소식에 어제 장중에는 라면 관련주들이 모두 슈팅이 나왔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CJ제일제당이 호실적을 발표했다는 소식 오늘 전해드리면서 관련 종목들의 장중 변동성도 한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금 주가 8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죠. 버킷스튜디오가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요. 자, 근데 이 버킷스튜디오가 배우 이정재, 정우성 주연의 헌트 관련주 아닙니까? 네. 관련해서 내용을 또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버킷스튜디오가 보니까 이정재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 대주주이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아마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공시도 이제 있지 않았습니까? 300억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정재 감독이 주연을 맡고 그리고 정우성이 주연으로 참여한 헌트가 개봉 2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예매율이 지금 1위를 등극을 했다는 소식과 함께 300억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는데요. 버킷스튜디오는 지금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조달을 위해서 목적이 그렇습니다.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조달 이걸 위해서 300억 264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증을 발표를 했습니다. 보통주 1240만 6,948주가 신주로 발행이 되고요. 발행가액은 2,418원입니다. 전일 종가 3,540원이고 종가 기준 26.2% 급등 마감을 했는데 저는 이 영화 이슈도 있었겠지만 이 3자 배정 유상증자 영향이 조금 더 컸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데 발행가액 자체가 현재 주가보다 30% 넘게 할인된 가격이라는 부분은 체크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가 측면에서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제 앵커님의 질문을 제가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럼 주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렇게 아마 질문을 해주실 것 같은데 이 유상증자 아까 목적을 좀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호재성으로 이제 작용이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이 최근에 주가 상승이 영화 헌트를 두고 이제 말씀을 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벤트 드리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벤트 드리븐이 뭐냐면 어떤 일정을 두고 가격 변동 과정에서 수익을 찾는 그런 기회를 포착하는 매매법인데 영화가 개봉을 하면 셀온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버킷 스튜디오 주가 측면에서 어떤 매매를 관점으로 하고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라면 오늘 시가 이 삼자변 유상증자 때문에 만약에 갭 상승을 한다라면 저는 이익 실현을 할 것 같고요. 영화 개봉을 한다고 해서 핫하지만 영화 개봉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봉을 하면 아마 조금은 이제 조정을 받을 것입니다. 조정을 받는데 만약 범죄도시 2처럼 뭐 1,000만 관객을 향해서 갈 것 같다. 그러면 눌렸을 때 다시 재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시장에 어느 정도 악재 우려를 해소했다 할지라도 무상증자 권리락 테마라든지 유상증자 이슈가 있는 테마는 어느 정도 변동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부분 다시 한번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략으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자, 이번 주 또 중요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 어떻게 챙겨가는 게 좋을까요? 미국 증시 지금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근데 현재 상황은 지수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떤 방향성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주말 미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일 시장의 관심은 내일 또 이 물가 지표의 관심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9월 FOMC에서 75bp 인상 가능성이 다시 한 68% 정도로 올라와 있는데요.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떤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종목 장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종목 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지난주에 코스닥 거래 대금이 조금 증가를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면을 살펴보니까 매도 거래보다는 매수 거래에 따른 증가세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다만 어떤 광범위한 종목 장세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거래 대금은 늘었지만 절대적인 거래 대금은 아직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 잔고가 다시 증가를 하고 있지만 예탁금은 아직은 한정적이다라는 부분. 그래서 어떤 외국인과 기관의 선호 종목 중에서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팩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금 어떤 업종 순환 측면에서 좀 눌리는 그런 종목들은 여전히 매수 관점에서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적 지금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 실적 자체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하는 그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에 조금 주목을 해보자, 전반적인 지수보다는 종목과 섹터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화요일 국내 투자 뉴스와 전략 교보증권 김효준 대리와 함께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